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업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창업을 갖다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창업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취업은 여기다 해놓고 창업을 저 동떨어진 구로나 마포나 이런 데서 하면은 시간적인 게 또 전략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개념을 조금 전략을 한다면 내가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취업을 해갖고 여기다 창업을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상도덕상 안 되잖아요. 여기 사장님이 가만히 안 있어. 그죠? 이 바운더리에는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간이 있고 이러한 공간이 있고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공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지역 지리를 파악을 하고 지역의 어떤 주택의 특성 이런 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숙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쪽에다 창업을 하든 이쪽에다 창업을 하든 간에 이만큼은 먹고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일단 이만큼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창업을 하면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기다 창업을 하면 이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에다가 취업을 하고 창업은 저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긴 되지만 시간적인 것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할 때는 내가 창업을 고려해갖고 비스무리한 데다가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거라든가 또는 손님 확보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취업을 나중에 지금 하시면 뭐 한방공고나 또는 주변에 이런 사무실이 있다더라 그래서 소개를 받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일단은 부동산 자기의 자격증 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자격증 개시라는 거는 소공도 자격증 개시를 합니다.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얘의 이 개시의 의미는 등록을 네 이름 앞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사무실 등록을 네 이름 앞으로 해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누굴까요? 이 사무실 주인은 보통은요 중개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이 주인이야. 자, 이게 보조원이 주인이야. 왜? 이분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해서 자격증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빠지면 또 구해서 또 하고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월급제가 있겠고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보통 자격증을 개시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보통은 120만 원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자격증 개시 조건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플러스 이제 여기서 알파가 주어지는데 이 알파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1, 2개월, 3개월 지나면 싹이 보이잖아요. 잘할 수 있겠다. 너는 부동산 천직이다. 싶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걔를 잡고 싶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알파가 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알파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꼭 확정을 짓고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가 월 매출로 오르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갈 때 너 이쁘니까 내가 120만 원에다 플러스 10% 알파 줄게. 그 알파 부분이
총 매출의 10%냐 아니면 순수익의 10%냐 이거를 지금 이 게시를 한다는 거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내 얼굴을 게시하는 것이니까. 그죠? 다른 거는 괜찮지만 요 게시할 때는 꼭 요거를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10% 준다 그랬잖아요. 10% 준다 그랬어. 2천만 원에 10%면은 200이네. 그죠? 2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2천만 원에서 모든 경비 제하고 순수익의 10% 주기로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은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데는요. 한 7, 800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비가. 식사하고 뭐하고 저 사무실 비용하고 임대료하고 여러 가지 다 따져보면은 한 7, 800 나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1200만 원이 남았다면 거기서 10%는 120만 원이네. 그러면 200만 원하고 12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죠. 본인은 200만 원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게시하고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을 이 알파 부분이 그 10%가 총 매출액이 10%냐 아니면 순수익의 10%냐까지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또 하나 부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 게시가 지인이 전주가 되는 거죠. 그죠? 복실이가 땄는데 이번에 복실이가 땄네. 그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무실 하나 내줄게. 너랑 나랑 같이 하자. 대신에 나는 돈을 대고 너는 자격증을 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대 5로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 10명 중에 한 명 꼴은 이 사람 게 아닌데 뭐 누가 돈 대줬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자기가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 꼴은 이렇게 지인이 돈을 대고 자기가 운영을 하고 이런 꼴도 있다는 거. 이럴 때는 그냥 5대 5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가 될까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는 장점. 장점은 딱 한 가지. 장점은 딱 한 가지. 일을 무진장 빨리 배웁니다. 그죠? 왜 빨리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이 게시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 사무실을 개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모든 걸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죠? 모든 공제증도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계약서 누구 이름으로 써야 돼? 계약서 내가 써야 돼. 그죠? 확인설명서 내가 해야 돼. 실거래 신고 내가 해야 돼. 주택 취급 자금 조달서도 내가 해야 돼. 모든 사무실에 돌아가는 걸 내가 해야 되고 도장을 내가 찍어야 돼요. 내 도장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빨리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장점은 일 습득력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에 비해서? 소공에 비해서. 소공 아시죠? 소속공인중개사. 자,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중개사고 터졌어? 뭐 법률사고 터졌어? 누구 책임? 본인 책임이에요. 왜? 개설을 내 이름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내가 도장 찍고 해놨잖아요. 모든 법률적인 책임 나. 세금적인 책임 나.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 추진이라든가 일 결정력이 있어서 내 의견이 이만큼 반영될까요? 요따만큼 반영될까요? 요따만큼밖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죠?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원하고 저거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이 있어서 단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권리에 대한 주장을 못 합니다. 그죠? 내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잘 됐어. 뭐 2천, 5천 매출을 막 올렸어. 자, 그러면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자격증만 게시했을 뿐이지. 나는 바지란 말이야. 바지만 입었을 뿐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못하죠. 영업적인 권리 면에서. 이 바닥의 이 권리금이라는 건요. 보통은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총 털어서 그냥 권리금 하는 건데요. 이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은 무형적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통은 올라가죠. 그렇죠?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지만 감가상각으로. 그죠? 그러나 영업권리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 더 많은 권리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 주장을 못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장점 하나는 요게 된 거고, 단점은 모든 구속력이 나한테 있다.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일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 반영이 좀 덜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영업적인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공으로 넘어갑시다. 말자 그대로 소속공인중개사고요. 이분들은 일단은 월급 같은 경우 처음부터 우리가 소공을 딱 들어가면 나 월급 많이 주셔야 돼요. 저 공인중개사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소공으로 들어가시면요. 그냥 일만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전적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소공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소공으로 들어가서 3개월, 6개월 이상 안 있습니다. 거쳐가는 단계예요, 보통. 사장님들도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을 주고 막 힘들게 아리키려고 하진 않아요.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공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체를. 여러분들도 그거를 내 평생 직장, 삼성, 현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내가 창업을 위해서 가야 될 임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소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개월 정도까지는요. 일단 수습 기간을 둡니다. 너 하는 거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보통 월급제 같은 경우는 80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난다 이렇게 되면 아, 너 싸게 보이네.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리고 플러스 알파 줄게. 알파는 아까 똑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월급 기본급은 똑같고 여기서 알파가 15% 20%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알파만 가지고도 4,500은 다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공이라고 나쁠 건 없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점은요.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 개공보다는 자격증 개시한 개공보다는 일 습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 가르쳐줘요. 전화 받으려고 하면 받지 마. 내가 받을게. 이러고 받아요. 왜 그럴까요? 버벅거리니까. 손님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와서 뭘 의뢰하고 이러는 분들은요. 10명 중에 5명은 도사들이에요. 벌써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거 초짜네. 이거 다 벌써 알아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못 받게. 그냥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집이 만약에 아파트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집 안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쁘거나 뭐 특별히 그러면 일로 와 이렇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옆에다 앉혀놓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으니까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아니잖아. 그죠?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사장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내가 해봐야 떠나갈 분 이렇게 생각하거든. 또 그렇게 또 진행시켜 왔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좀 더디게 배운다는 것. 그 결론이 뭐예요? 네가 뭐라고 하나 무조건 나는 거기서 깨기는 거야 그냥.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전화 받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한 대답을 하는 거. 이런 걸 듣고 보는 게 교육이에요. 아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질문들을 사람들이 이런 진상도 있네.
진상들, 개진상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막 진짜 내가 공인중개사를 왜 시험을 만날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그 대표님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캐칭을 해가지고 빨리 내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창업 공간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견디는 게 뭐 최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분양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분양사무실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분양사무실을 잘못 그러니까 들어가서 돈을 좀 번다 해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명에 8명은 사기꾼 돼서 나옵니다. 일단은 그걸 아시고 일단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진출해 있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한 10명이면은 한 3명만 공인중개사하고 7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사기를 쳐야 돼, 무조건. 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기라는 게 뭐냐? 저희도 사기 칩니다. 사기 치는데 이 사람이 3억이 있어, 내 손님이. 3억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주고 나도 돈을 벌면 사기 아니야. 에? 3억 가지고 투자를 시켜서 이 사람 3천만 원 벌고 나도 3천만 원 벌면 사기 아니야. 그러나 얘는 3억을 투자했는데 얘는 2억, 나중에 2억 5천이 되고 나는 3억 5천이 되면 내가 5천만 원을 벌면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건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을 갖다 피해를 주면 사기예요. 분양사무소에는 그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상황만 일단 취업에 관한 것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양사무실 들어갈 때는 우리 분양 대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행사와 시행사가 분양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5천만 원 정도에서요 한 1억 정도의 공탁금을 걸고 이 분양 대행 계약을 맺어요, 대행사가.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냐? 보통은 8%의 MGM이라는 걸 받습니다. MGM 들어보셨나요? 영화사 이름 같죠? 영화사 이름 아닙니다. MGM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거기 가면 MGM이 얼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MGM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MGM이 뭐지? 그냥 리베이트는 아시죠? 그러면. 그죠? 리베이트. 리베이트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embers get members라는 것으로서 다단계들. 멤버를 get, 얻으면 멤버가 더 돼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다단계의 용어인데요. 요거는 보통 분양사무실에서 MGM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MGM 하면은 뭐가 된다? 수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리베이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MGM이 보통 8%가 나오는데요. 요 중에서 2% 정도는 보통 대표목입니다. 많은 것 같잖아요. 자, 이 대표는 왜 2%를 가져가느냐? 이 중간에서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이 분양을 끝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이 사람이 됩니다. 식비도 지급해야 되고 홍보, 뭐 팜플릿 여러 가지를 이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돈으로. 이 사람이 일단 2%를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그죠? 부동산에서 보통 2%에서 3% 정도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임직원들이 보통 3%에서 4%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8%에 이렇게 맞추든가 아니면은 뭐 2, 3, 3 이렇게 맞추든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덜 먹고 부동산을 더 줄 수도 있고, 잘 될 것 같으면 부동산 덜 주고 자기네들이 더 먹고, 얘는 불변. 그죠?
그래서 8% 내에서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보통 잘 나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나가겠지만 보통 한 팀이 4명이에요. 한 팀이. 내가 팀장이면 팀원을 4명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팀이. 그래서 그 분양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팀 가면 4명밖에 안 있으면 그건 한 팀이야. 걔네들이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큰 데 같은 경우는 바글바글하죠. 그죠? 걔네들이 다 팀이 있는 거야. 팀장이 있고 다 팀이 있는 거야. 대신에 뭐가 있어? 빨리 하고 없어지잖아. 나눠 먹는 덜 나눠 먹어도. 빨리 하고 또 딴 데로 또 가잖아. 그래서 한 팀이 됐든 두 팀이 됐든 이 덩치에 따라서 팀은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한 3%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데, 분양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레미안이라든가 뭐 아이파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분양 때리자마자 뭐 분양이 그냥 금방금방 돼버리죠. 그런 경우는 프로티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에? 왜? 가만히 있어도 나가니까. 자, 그러면 이걸 평균 잡아서 일단은 한 1200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그냥. 에? 어떤 데는 1200을 줄 수도 있고 1500을 줄 수도 있고 2000을 줄 수가 있어요. MGM을. 일단은 평균 잡아서 1200을 준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 대행사가 뭐 한 600 정도에서 900 정도를 가져가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가 나머지 900을 가져간다면 300이죠. 600을 가져간다면 600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이 없었을 경우는 지들이 다 먹는 거고 1200은. 지들이 직접적으로 손님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그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의 분양가라고 치면 얘도 보통 8%를 잡습니다. 요 8% 얼마예요? 이것도 1억 2천이죠. 그죠? 만약에 분양가가 1억 5천이면 8%면 1억 2천 나오죠. 1억 2천 가정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 대행사가 80%를 가져갑니다. 그 부동산이 20%를 줘. 그럼 만약에 1200으로 따진다면 부동산 240이고 얘는 96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엔 이렇게 해. 그러다가 나중에 요걸 바꿀 수가 있어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행사가 50% 먹고 부동산을 50% 줄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얘네들이 80% 주고 우리는 20%만 먹을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끝물이야. 거의 간 거야. 그런 거 손님한테 배당해주면 안 돼. 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는 보통 80대 20으로 이거 분양 소개시켜주면요. 저희가 뭐 250 드려요. 뭐 200 드려요. 이렇게 옵니다. 팜플렛 들고 뭐 설거지하는 거 뭐 이거 들고 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양이 점차 이제 세트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서 요게 샥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무슨 물? 끝물. 그때 손님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해서 일단은 하시면 되겠고요. 빌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리가 짧아서 그걸 자꾸 걸리네. 웃었어요? 다리가 짧아도 저기 이득인 거 있어요. 동전 떨어진 거 잽싸게 주실 수 있잖아. 그죠? 남들보다 더 빨리 주실 수 있잖아. 돈 떨어진 거. 자, 빌라 부분을 일단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빌라를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날라옵니다. 요 위에 뭐 이렇게 별들이 돼 있어요. 이 별 몇 개예요? 별 6개죠? 장수돌 침대는 별 몇 개야?
별이 5개 내지 6개야. 엄청 많죠? 이게 바로 R이라는 거예요. R이 뭐예요? 조그맣게 얘기한 거. 리베이트의 약자. 그래서 우리가 R이 몇 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R이라는 것이 리베이트의 약자고 이 별로 표시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에 7개가 있다면 요 빌라를 분양을 시켜주면 너한테 700만 원을 줄게 이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만약에 12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야. 보통은 한 6개, 7개 수준이 딱 맞는 수준이고요. 어떤 데는 별 20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빌라를 하나 분양을 시키면 내가 우리 언니한테 2천만 원을 준대. 좋죠? 그러면은 좋은 반면에 거기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빌라를 분양하는데 2천만 원을 준대. 그럼 소비자한테 굉장한 바가지를 씌우는 결과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속한 실장도 먹어야 되는데. 아차, 그것까지 또 설명해야 되겠네. 빌라에도 취직을 할 수가 있겠죠. 빌라 분양하는 거.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잖아요. 들어가면 빌라 들어가면 아주머니 하나 앉아 있고 뭐 아가씨 하나 있고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이 지인 건물주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 어느 정도 관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분은 아주 친한 분들이야. 어? 또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취직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친한 사람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 채 팔면 한 채 분양을 시키면 한 40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실장한테. 물론 이제 400만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왜? 깎아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이밀고 또 부동산이 소개비가 있잖아. 여기만 600을 준다. 그럼 여기서 들이밀고 여기서 200 깎고 지네들이 100만 원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실장아, 내가 리베이트 700인데 나 그냥 뭐 400만 먹을게. 나 300 토할게. 너도 토해. 에? 이래서 깎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천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주어진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들인데 조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실무 책에 저기 그 빌라 분양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실무 시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거는 취직 개념이니까 아무튼 R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은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부동산 자격증을 게시하는 것과 소공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분양 사무실에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적으로 하겠습니다.